네, 안녕하세요. 판매디랩입니다. 지금 시기가 12학년 학생들은 이제 2025년 가을 미국 대학 입학을 위해 막바지 이제 레귤러 지원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이번 가을부터 미국 대학 입학 지원 계획하고 있는 11학년 학생들은 지원까지 앞으로 이제 남은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동안 희망하는 대학 입학을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펙 준비를 하느냐고 이제 바쁜 시기입니다. 오늘 판매드립 영상에서는 미국 의치학대 학부뿐만 아니라 BS, BA, 뭐 스템 계열 등 미국 대학 입학 준비와 지원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인터넷으로 이제 얻기 어려운 정보들을 위주로 해서 이번 가을에 미국 대학 입학 지원을 계획하는 학생들이 지원 전에 어떤 것들을 고려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입학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보시게 될 영상의 대상 학생은 이렇습니다. 우선 나이 학력으로 보면 이제 현재 10학년에서 12학년 학생이 대상이 될 것이고, 또한 2025년 또는 2026년에 미국 대학 학부에 입학을 목표로 하는 현재 한국 대학생도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 분야로 보면 미국 의치학대 입학을 목표로서 이제 대학 학부에 먼저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의치학대 이외에도 BS나 BA 등 이제로 입학하는 학생들 모두 해당이 됩니다. 또 오늘 영상 순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늘 영상의 순서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첫째, 이제 대학 학부 입학 전에 준비할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둘째로 실질적으로 학부 입학 지원 전략 그리고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입학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미국 대학 학부 입학 지원 학생들에게 SAT 또는 이제 테스트 옵셔널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당연히 알고 계실 텐데,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미국 대학 입학을 위해서는 이제 이런 스펙들을 만들어야 되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카데믹한 스코어들, 그리고 SAT 점수,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GPA 있어야 되고,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공인 성적도 필요하죠. 이제 둘째로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EC, 액티비티 등이 있고, 입학 지원 시에 이제 커먼 앱에서 에세이, 추천서 이런 부분들 작성도 하고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입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아카데믹 스코어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SAT나 ACT 점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학생들 중에서 SAT를 준비하지 않고 테스트 옵셔널 대학을 목표로 해서 다른 것들 GPA라든가 EC, 액티비티 이런 스펙들만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제학교 학생들 위한 이제 국제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학생이 이제 SAT 준비에 대해서 부담을 갖게 되면 테스트 옵셔널로도 충분히 이제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정말 과연 이제 SAT 없이도 충분히 상위권 대학이라든가 의치학대 학부 과정도 입학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팬데믹 이후에 SAT 같은 이제 표준화된 시험을 요구하지 않는 입학 정책을 채택하는 테스트 옵셔널 대학들이 많아진 게 사실이죠. 그 테스트 옵셔널 대학은 이제 입학 요구 사항의 일부로 SAT나 ACT 점수 제출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제 높은 SAT 점수나 ACT 점수를 제출하면 테스트 옵셔널 대학에서도 학생의 지원서가 강화가 되죠, 당연히. 그러나 이제 SAT나 이제 ACT 점수 제출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미국 대학이 이제 일반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때 홀리스틱 리뷰, 이제 전체적인 평가 방식으로 선발을 하는데요. 단순히 이제 SAT 점수나 GPA 같은 학업 성적만으로 학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배경, 경험, 인성, 그리고 이제 학업 외에 이제 활동까지 포함해서 지원자를 전인적으로 평가를 한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SAT 점수가 없어도 다른 요소들을 통해서 충분히 잘 평가받고 합격까지 가능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합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이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UC 계열 대학처럼 이제 처음부터 SAT를 내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외의 대학들은 대부분이 SAT가 선택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SAT 점수까지 제출을 해서 지원서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이 SAT를 제외하고 나머지 요소들만으로 평가받는다면 다른 요소들이 당연히 그만큼 SAT 점수를 제출한 학생들보다 월등히 우수해야 되겠죠. 또 학생이 이제 지원하려는 대학이 테스트 옵셔널이나 경쟁률이 높은 대학들, 뭐 프리메드, 프리덴탈 등 이제 메디칼 관련 학부 같은 경우에는 SAT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경쟁력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학생이 10년 또는 11학년이라고 하면 SAT에 대해서 그래도 좀 더 다시 고려해보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시기에 그러면 엑스트라 커리큘러 뭐 액티비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무엇을 하여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국내 국제학교 재학생들 중에서 이 이시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죠. 특히 이제 미국 의치학대 계열 목표로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뭐 프리메드, 프리팜, 프리덴탈, 특히 이제 통합의대, 통합치대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학부 프로그램 준비할 때 이시보다는 메디컬 액티비티 스펙을 고등학교 기간에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근데 이제 어떤 종류의 액티비티가 효과적이고 좋을지,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이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는 이제 학교 수업 이후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죠. 이제 여기에는 스포츠, 동아리, 뭐 음악, 예술, 봉사활동, 인턴십, 연구 프로젝트,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도한 활동들이 포함됩니다. 이 시의 내용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뭐 국가 아니면 국제대회에서 수상한 선택성이 높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MIT 연구 프로그램, 뭐 인텔 국제과학 공학대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주 단위 대회에서 수상, 학생회장, 동아리 회장 이런 리더십 직책을 수행한다든가 클럽에서 임원 역할 수행, 동아리에서 이제 꾸준히 활동하고 팀의 이제 중요한 일원으로서 성장 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메디칼 계열 전공 대학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메디칼 액티비티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미국 의치학대 목표로 이제 그 전 단계인 대학 학부 과정에서 프로그램으로 입학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시기에 이제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이시보다는 메디칼 액티비티 스펙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스펙들을 크게 보면 이제 닥터 쉐도잉 경험이라든가 메디컬 발런티어 그리고 이제 각종 클리니컬 리코드 같은 것들이 있죠. 이제 거기에 추가를 하자면 요즘 미국의 상위권 프리메드나 프리덴탈 뭐 또는 BSMD, BSDDS 준비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사이언스 관련된 리서치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들 입장에서 사실 또 국내 병원에서 이런 쉐도잉이라든가 의료 봉사활동 같은 것들을 하기가 어렵죠. 코로나 이후부터 이제 국내에 있는 많은 병원들이 고등학생들한테는 이런 기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보자면 첫째로 이제 지원 대학에서 요구하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라든가 뭐 서플먼트 에세이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메디칼 관련 분야에 대해서 이제 학생의 관심이라든가 열정, 의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지 이런 부분들을 어드미션 오피서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참고로 이제 팜미디랩에서는 이런 메디칼 액티비티에 대해서 국내 이제 대형 병원에서 쉐도잉이나 그리고 미국에 있는 명문대 현직 교수님들을 통해서 리서치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고, 뭐 액티비티 컨설팅 관리도 이제 전문가들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내용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추가로 드릴게요. 이제 세 번째 순서입니다. 이제 미국 대학 입학 지원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이렇게 이제 미국 대학 지원을 할 때 몇 개 대학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일까? 그다음에 이제 미국 대학들이 이제 해마다 더 많은 지원서를 받고 합격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최대한 많은 대학에 지원해서 합격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 학생들은 20개까지 대학에 대학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정말 그게 많은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과연 대학 지원 어플리케이션은 몇 개까지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너무 많은 대학에 또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커먼 어플리케이션, 커먼 앱에서도 학생들이 최대 20개 대학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20개 대학조차도 너무 많죠. 지원 학교가 이제 많은 것들이 단점으로 이제 학교별로 적절한 에세이 모두 이제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생기고요. 그리고 투여한 시간 대비해서 학업이나 다른 요소들을 준비할 시간이 또 부족하게 되죠. 비용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 판매디랩에서는 이렇게 그 커먼 앱에서 학교 지원을 할 때 추천하는 학교 개수 보통 이제 12개에서 13개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지원하는 대학들이 보통 이제 리치, 타겟, 라이클리 또는 이제 세이프티 해서 이런 형태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죠. 미국 대학 입학을 지원하는 방법 정리해 봤는데요. 미국 대학 입학을 지원하는 방법은 크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 방식이 있고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early decision, early action, regular decision, 그다음에 rolling admission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early decision은 early action 어 추가로 이제 early decision은 1, 2 이렇게 또 구성이 돼 있고 early action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싱글 초이스 early action이 있고 restrictive early action이 이렇게 또 나눠져 있어요. 많이 복잡하죠. 그다음에 또 레귤러 디시전은 또 히든 얼리 디시전 뭐 3 이런 식으로 또 나눠져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진행은 안 하고 크게 얼리 디시전, 얼리 액션, 레귤러 디시전 이 세 가지 방식 형태로 해서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early decision에 대해서 볼게요. 이제 early decision은 이제 early action 둘 다 이제 조기 전형이라고 한국어로는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전형의 차이점은 뭐 의무적이냐 비의무적이냐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제 early decision ED라고 합니다. 이제 ED 장단점은 이렇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합격률이 상승한다. 이제 ED는 이제 지원자 풀이 규모가 작을 때 경쟁력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ED 지원자의 합격률은 일반적으로 RD, Regular Decision에 비해서 두세 배 정도 높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둘째로 이제 ED 지원은 해당 대학이 1순위다. 그래서 이제 강한 신호를 입학 사정관한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셋째로 지원자들 경우에 이제 10월, 11월 정도에 그 ED로 지원을 하면 12월 중순 정도에 결과를 받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제 불합격이 되면 남은 시간 동안에 또 다른 대학으로 레귤러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단점을 보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째 이제 합격할 때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합격이 되면 그 학교를 반드시 지원하고 등록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정 지원 문제도 있고 이제 ED 합격한 학생들은 또 다른 대학들과의 이제 장학금이나 재정 지원 패키지 이런 걸 비교할 기회가 없어지죠. 그리고 둘째, ED는 단 한 곳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할 대학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ED는 마감일이 이제 레귤러보다 2, 3개월이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원서를 빨리빨리 서둘러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8월 정도, 9월 정도부터 확정하고 지원서 준비를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early decision, ED는 적합한 학생 유형 교점은 이렇습니다. 1순위 대학이 명확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미 여름 정도부터 준비를 이미 전에 시작했고 12학년 1학기 거 성적까지만 반영되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 그리고 이제 그 대학이 개인적으로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부합하는 학생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Early Action EA에 대해서 볼게요. EA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기에 결과를 받고 싶은데 ED처럼 근데 이제 등록 여부에 대해서 의무를 원치 않는 학생들이 대상이 됩니다. 특징을 보자면 이제 비의무적이기 때문에 합격해도 등록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 대학의 EA로 복수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제 그리고 또 결과도 12월 중순 정도에 보통 발표를 하기 때문에 유리하죠. 그래서 얼리 액션의 장점을 보자면 12월 중순에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에 조기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복수 대학 지원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EA는 비의무적이기 때문에 여러 대학의 EA로 지원하고 최종 선택을 유보하고 EA하고 레귤러 전형을 병행해서 합격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EA는 ED처럼 레귤러보다 높은 합격률을 보입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단점을 보자면 EA 마감일도 역시 ED처럼 11월 초 정도이기 때문에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A 합격률이 높다고는 하는데 EA 지원자가 성적이나 스펙이 뛰어난 학생들이 워낙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너무 또 이제 마음 편하게 낙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EA로 합격하지 못하면 이제 그 보류가 될 수도 있고 이후에 이제 레귤러 지원자들과 함께 재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EA, 얼리 액션이 적합한 학생들에 대해선 앞 슬라이드에서 ED하고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이 표를 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이제 Regular Decision, RD에 대해서 볼게요. 이 RD는 이제 모든 지원자가 정해진 마감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하고 입학 결과는 특정 날짜에 일괄적으로 발표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1월 중순 전에 마감이 되고 3월, 4월 정도의 결과가 발표돼서 합격하게 되면 5월 1일까지 입학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이 RD의 장점은 비구속적이고 여러 대학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고 이제 EA나 ED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지원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학년 1학기 성적이 지원서에 포함되기 때문에 얼리보다 더 나은 성적을 제출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얼리에 비해서 많은 학생들이 얼리에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미 합격을 하기 때문에 레귤러에서 이제 남은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해야 된다. 그리고 3월 말까지 결과를 기다리다 보니까 다른 대학 선택을 위한 시간이 촉박합니다. 이제 레귤러 그 디시전 RD에 대해서 적합한 학생들을 보자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원서, 에세이, 추천서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학생들, 그리고 대학 선택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은 학생, 마지막으로 이제 EA나 ED 같은 이제 그쪽에서 불합격이 되거나 보류된 학생들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추가로 이제 아이비리그 상위권 대학이나 경쟁이 치열한 대학들, 전공들, 뭐 공학 아니면 의학, 메디칼 쪽, 아니면 컴퓨터, 아니면 사이언스 이런 부분들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엔 여러 대학에 이제 RD로 지원을 해서 기회를 넓히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이제 학생의 상황과 희망 목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입학 전형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볼게요. 다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제 슬라이드를 정리해 보면 여기 ED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순위 대학이 명확하고 경쟁력이 매우 높은 학생들, 그다음에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고 싶은 학생, 그 12학년 1학기 성적에 의존하지 않고도 합격이 가능한 학생, 그래서 ED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아이비리그나 상위 20위권에 있는 대학들 아니면 경쟁이 치열한 전공 쪽에 ED를 많이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얼리 액션 EA 같은 경우에는 ED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아무래도 이제 그 비구속적인 부분들이 있고 ED보다는 경쟁 합격에 대한 확률이 조금 낮지만 그래도 이제 RD보다는 좀 낮죠. 그래서 지원 대학의 레벨은 보통 상위권에서 중상위권, 아이비리그 일부 대학에서도 이제 그 제한된 EA를 받고 있는데 최상위권 대학들은 EA를 거의 운영하는 대학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ED로 진행을 많이 하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레귤러 디시전 RD 같은 경우에는 ED나 EA에 비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한 학생, 그다음에 성적을 추가로 반영을 해야 전체 오버all GPA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아질 수 있는 학생들, 그런 부분들이고, RD 같은 경우에 보통 중위권 대학들 지원하는 학생도 많고 모든 수준의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이 early decision, 그 ED나 EA로 전형을 통해서 만약에 이제 합격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다음 단계로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아마 지금 이제 이번 2024년 가을에 ED나 EA로 지원했던 학생들은 지금 시기, 12월, 지난달에서 지금 전에 합격, 불합격에 대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다음 넥스트 스텝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early decision ED로 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ED로 대학에 합격했다면 이 결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합격한 경우에 해당 대학에 반드시 진학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또 서명까지 했겠죠. 그래서 ED는 에 대해서 서명하고 한 학생들은 혹시라도 ED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레귤러 지원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레귤러로 지원했던 지원서는 모두 철회해야 되고요. 입학처에 전화할 수도 있는데 이제 보통 이메일로 통해서 이제 철회하는 기록을 남기는 게 더 확실하죠. 그리고 ED 합격한 후에 대학에 이제 재정 지원처에 연락을 해서 더 나은 재정 지원 패키지를 문의해 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만일에 이제 재정 지원도 어렵고 장학금에 대한 이슈 때문에 학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ED를 통해서 합격한 학교에 입학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이 ED 계약 해지를 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한 후에는 최종 성적표, 고등학교 최종 12학년 2학기까지 포함된 성적표를 반드시 대학에 제출해야 됩니다. 성적이 만약에 12학년 1학기, 2학기에 12학년에 급격히 하락할 경우에 이게 그 합격이 취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얼리 액션 EA로 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EA로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은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EA 합격은 비강제적이기 때문에 입학이 확정되더라도 반드시 그 대학에 진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입학 제한을 수락하거나 아니면 레귤러로 아니면 롤링 어드미션으로 전형을 통해서 또 다른 대학에 계속 지원할 수가 있죠. 그래서 EA로 합격한 학생들은 최대 5월 1일까지 입학 제한을 수락하면 되고요. 그래서 1월 초까지 다른 대학이 또 레귤러로 지원서 제출하고 합격 통지를 받은 후에 최종적으로 비교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반대로 early decision이나 그 ED나 EA로 불합격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는 보류가 된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지 보겠습니다. 이제 불합격이 된 학생들은 우선 앞으로 나가는데 집중해야죠. 그래서 좌절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 입학에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요. 불합격됐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가치나 미래 가능성을 다 반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ED2 또는 EA2를 운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걸 고려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레귤러, RD로 지원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근데 또 학교 중에서 일부 대학들은 또 이제 RD가 아니라 롤링 어드미션을 통해서 지원서를 받는 대로 검토하고 또 결과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늦은 시점에도 합격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죠. 이제 그 외에 이제 결과가 보류로 통보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해당 대학이 여전히 학생에게 최우선 순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렇다면 이제 학교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레귤러에서 다른 대학에 집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대학이 추가 자료 제출 정책을 확인해 보고 제출할 것이 있으면 빨리 제출하고 학교에서 허용된다면
약 한 1페이지 정도 분량의 레터를 입학처에 작성해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레터에는 이제 해당 대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다, 새로운 성취사항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해당 대학이 본인한테 가장 최적의 선택인 이유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이 대학 지원 결과가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웨이트리스트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그 대기자 명단은 이제 대학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 중에서 합격 가능성은 있는데 이 자리가 부족해서 바로 입학을 허락받지 못하는 이런 학생들의 명단이죠.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경우에 보통 입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자리가 생기면 합격 통보를 보냅니다. 이 그 대기자 명단 통해서 이제 최종적인 합격을 할 가능성이 얼마가 될까? 이 부분들도 되게 궁금한 부분일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20% 정도 대기자 명단에 있는 학생들이 최종 합격을 한다고 하고 경쟁이 치열한 대학에서는 이 비율이 7%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대기자 명단에 오르면 보통 5월 이후에 결과를 들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7월이나 8월 입학 바로 전이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기다리는 게 상당히 좀 곤욕이고 힘들 수 있죠.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학생들은 이제 그 대학이 정말 진정으로 본인한테 가고 싶은 대학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이제 대기자 명단에 남을지 여부 이런 부분들도 결정해야 되고 남기로 결정했다면 대학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통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섯 번째 순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별도로 이제 커먼 앱이죠. 모든 분들이 아실 텐데 커먼 앱에서 이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와 그 서플먼트 에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학생들 또는 이제 학부모님들 중에서 여기 그 커먼 앱에서 이제 지원서 작성을 할 때 퍼스널 스테이트먼트하고 서플먼트 에세이에 대해서 좀 헛갈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우선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는 커먼 앱의 이제 핵심 에세이죠. 메인 에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지원 대학에서 공통으로 제출한 되는 이제 글입니다. 보통 이제 이 글이 길이가 650단어 이하로 작성을 하게 되고 보통 이제 지원자의 배경, 경험, 가치관, 목표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공간입니다. 이제 보통 주제는 매년 공통으로 제공되는 이제 6개에서 7가지 질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작성을 하고요. 이제 그에 비해서 서플먼트 에세이는 대학별로 추가로 요구하는 에세이입니다. 각 대학은 이제 학교의 가치, 그다음에 커리큘럼, 문화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학생한테 개별적으로 추가 질문을 던지고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가 이제 학생 중심의 이야기를 한 거라면 이 서플먼트 에세이는 대학과의 연결성을 보내줍니다. 지원자가 대학에 이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학교와의 적합성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고요. 특정 전공 그리고 캠퍼스 문화, 활동 등에 대한 이제 학생의 열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표를 드러내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서플먼트 에세이는 대학마다 요구 사항이 다 다르고 각 대학에 따라서 다른 에세이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 서플먼트 에세이를 요구하는 대학들이 주로 상위권 대학이나 경쟁률이 높은 대학 또는 상위권 프리팜, 프리메드, 프리덴탈 같은 이제 메디칼 분야 학부들이죠.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플먼트 에세이 작성하는 건 그 대학에 입학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스스로가 작성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순서입니다. 그래서 어 학생이 최종적으로 대학에 입학이 확정이 됐으면 대학 학부 입학 전까지 무엇을 해야 될까? 주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합니다. 대학교 학부 과정에 대한 선행학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중에서 이제 지원한 대학 입학이 확정이 되면 최종 가을 학기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9월 달까지 앞으로 이제 한 5-6개월 정도 남았어요. 바쁘기 전까지 선행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뭐 이제 휴식을 취하던가 아니면 영어 공부에만 집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휴식을 한다든가 이제 영어 공부하는 분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긴 한데 특히 학생들 중에서 상위권 BS 대학에 입학을 한다든가 미국의 의치학대 입학을 목표로 해서 메디칼 분야 학부 프로그램에 입학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어, 이수해야 되는 뭐 많은 사이언스 과목들에 대한 GPA 관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학생들이라면 대학 합격이 되고 쉴 틈 없이 지금 이 시기부터 1학년 때 또는 2학년까지 커리큘럼에 맞춰서 선행학습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약대, 프리팜, 의대, 프리메드, 치대, 프리덴탈, 아니면은 통합의대나 통합치대로 입학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모든 대학들, 거의 대부분 대학들이 이 커리큘럼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까지 정말 많은 과목들을 이수해야 되고, 또 이 GPA를 최대한 높게 받아야 그 다음 과정이죠. 결국은 미국 약학대학 아니면 의대, 치대의 합격에 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학년 때 배우는 과목, 제너럴 케미스트리나 제너럴 바이올로지 이런 과목들, 그다음에 2학년 때 올가닉 케미스트리나 바이오 케미스트리 같은 과목들,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최대한 A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또 않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 했던 AP 캠이나 AP 바이오에 비해서 대학 때 하는 제너럴 과목들은 범위가 더 넓고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AP 캠이나 AP 바이오, AP 피직스 이런 AP 과목들을 잘했던 학생들도 대학 입학하고 나서 많은 환경의 변화 속에서 공부에만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행학습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지막으로 판매디랩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판매디랩의 미국 대학 어드미션 프로그램의 실적을 잠깐 보겠습니다. 판매디랩이 이제 어드미션 컨설턴트들의 실적을 보자면 국내에서 몇 년간, 수년간 많은 학생들을 여기 보이신 것처럼 뭐 아이비리그나 탑스쿨 아니면은 UC 계열 학교라든가 공립 아이비리그 등 이제 많은 학교에 입학을 시켜왔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자료는 이제 작년 2024년 가을부터 지금 시기까지 지원했던 판매디랩의 이제 어드미션 프로그램 학생들의 결과입니다. 아직 지원 결과가 다 나오지는 않았는데,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여기 뭐 보이시는 것처럼 케이스 웨스턴의 프리메드라든가, NYU 프리덴탈, 뭐, 미네소타, 위스콘신, 그리고 이제 UC 데이비스나 버클리에도 합격했고요. 이제 학생들 중에서는 듀크 메디컬 스쿨에 합격한 학생도 있고, 요즘에 많은 그 인기를 끌고 있는 이제 BU, 보스턴 유니버시티의 프리메드 합격한 학생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이나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판매디랩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에 많은 유학원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유학원들과 비교해 볼 때 이렇게 미국 대학 입학 의치학대 어드미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판매디랩만의 확실한 차별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차별성들은 이제 확실하게 판매디랩만이 지원해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제 차별점을 보시면 첫 번째, 최고의 미국 의치학대 전문 입학 컨설턴트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뭐 듀크 메디컬 스쿨 출신이나 베일러, 메릴랜드 의대 치대 출신 선생님들, 서울대, 미시간, UIUC, 하버드, 뭐 그다음에 존스 홉킨스 이런 선생님들이 직접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의치학대 입학 또는 이제 미국의 상위권 명문대 입학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드랩의 어드미션 프로그램은 단순히 마지막에 커먼앱에서 이제 그 지원서 작성하고 에세이 첨삭 지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지금부터 매월 1회에서 2회 정도씩 정기적으로 학생과 미팅을 하면서 학생들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체크해주고, 그다음에 또 당연히 이런 그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그 전문 컨설턴트들이 완벽하게 에세이 첨삭 지도 지원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보게 되면 저희의 그 판미드랩의 월 관리 시스템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등록을 하시게 되면 최종 레귤러 지원까지
그 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계속 미팅을 하면서 학생이 이제 SAT나 AP, GPA, 토플 같은 아카데믹한 스코어를 관리하고 조언하고 컨설팅하고 도움을 제공하고요. 그 외에 이제 국내에서라면 쉐도잉이라든가 발런티어, EC 같은 이제 액티비티들도 관리를 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학생한테 가장 맞게 학생 목표 대비해서 스펙에 따른 지원 학교 리스트업을 계속적으로 변경하면서 최종적으로 가장 적합한 학교로 리치, 세이프, 그다음에 타겟 이렇게 잡아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리스트업합니다. 그리고 에세이 작업 또한 저희가 그 학교에 맞춰서 최고의 에세이를 첨삭 지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디랩에서는 특히 이제 미국 의치학대 지원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필수 스펙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EC나 메디컬 액티비티 관리와 지원을 해드리고 또 리서치까지도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리서치까지도 지원합니다. 한번 볼까요? 제 학생이 국내 학교에 국제학교라든가 국내에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 유리할 텐데, 국내 이제 성모병원에서 외과 전문의 교수님과 함께 닥터 쉐도잉을 공식적으로 진행을 하고 종료 후에 서티피케이트라든가 이제 추천서까지도 저희가 발행을 해드립니다. 이제 미국 의치학대 출신 선생님들이 직접 학생의 입학 지원서 제출까지 메디컬 액티비티에 대한 멘토링과 조언들을 하면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리서치 프로그램이 있는데 미국 상위권 학부 또는 이제 통합의대나 통합지대 입학을 위해 학생들은 고등학생 때 이제 입학 전에 스펙을 위해서 요즘은 리서치 스펙이 또 필수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판매드랩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에모리나 콜로라도 러커스 유펜 밴더빌트 펜스테이트 아니면은 이제 조지아텍 NYU 이런 MIT 이런 미국 현직 교수님들을 통해서 리서치를 최종적으로 퍼블리시까지 할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판매드랩에서 이제 이렇게 미국 대학 합격을 하게 되면 지금 시기부터 입학 전에 선행학습 그리고 대학교 입학 후에 GPA 관리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특히 미국의 의치학대 입학 목표로 대학 학부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1번에서 10번까지 이수 과목들이 이제 프레리퀴짓 의치학대 입학을 위한 그 학부 필수 이수 과목들이죠. 그중에서 2번이 대학교 1학년 때 반드시 A를 받아야 되는 과목이고 3번부터는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사이에 이수하게 되는 과목입니다. 이제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녹화된 온라인 렉처 그리고 1대1 튜터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GPA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드리고 있고 학생들이 이제 대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저희 튜터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이제 미드텀이나 파이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과제 제출까지도 저희 선생님들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판매디랩에서는 미국 대학 입학 후에 학교 생활에 대한 멘토링에 대해서 저희 등록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 멘토링이라는 게 이제 학생의 학부 생활, 또 의치학대 입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준비에 대한 어떤 그 타임라인이라든가 마스터 플랜이나 여러 가지를 또 짜야 되고 같이 학업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전략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고요. 오늘 이제 영상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판매디랩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1대1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엔 여기 화면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